돈, 명예, 그런 거 다 소용없어. 70년을 사신 분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평생 모은 재산이 10억이 넘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70세 넘으면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다가 70 넘어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살아남는 데 필요한 건 멘탈과 지갑. 오늘은 70세가 넘으면 진짜로 중요해지는 것들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얼마 전 지인 어머니가 칠순을 넘기셨습니다. 생일상 차려드리면서 물어봤대요. 어머니, 70 넘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돈, 명예,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이제는 딱 세 가지야. 건강, 사람, 그리고 마음의 평화. 70년을 살아오신 분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건강입니다. 70세를 넘어서면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고,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몸이 안 좋으면 부담만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정기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뭐하러 검사해? 아프면 아픈 거지 하시는데요. 70세 이후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받아야 할 검진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암 검진입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검사는 필수예요. 둘째, 심혈관 검사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심전도 체크하셔야 해요. 셋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 치매 선별 검사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국가 건강검진은 무료고 추가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 받으면 부담 없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다음, 약 관리가 생명입니다. 70세 이후엔 대부분 2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등이요. 약 관리팁 4가지 드릴게요. 첫째,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을 메모해 두세요. 둘째, 알람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드세요. 셋째, 절대로 임의로 끊거나 양을 조절하지 마세요. 넷째, 다른 병원 갈 때 복용 중인 약 목록 꼭 알려주세요. 한 지인의 어머니는 혈압약을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임의로 끊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약은 의사 지시대로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상 사고를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70세 이후 가장 무서운 게 낙상입니다.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급격히 건강이 나빠집니다. 낙상 예방법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안 바닥에 물기를 항상 제거하세요. 둘째, 화장실과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셋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넷째, 밤에 일어날 때는 반드시 조명을 켜세요. 다섯째,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겨울철 빙판길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넘어지는 순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해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방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둘째,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지도 마세요. 셋째, 잔소리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세요. 넷째,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한 지인 할머니는 자식들 바쁜데 내가 뭐 그렇게 연락해 하시며 몇 달씩 연락 안 하셨대요. 나중에 자식들이 엄마가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 서운했다고 했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한 관계,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친구가 보약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식들이 바쁘면 친구들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세요. 둘째, 같이 운동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셋째,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넷째, 힘들 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은 꼭 두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매주 목요일 공원에서 만나 산책하시는데 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표정이 정말 밝으시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좋습니다. 70세라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말란 법 없어요. 문화센터 강좌 들으면서 친구 사귀고 봉사활동하면서 뜻 맞는 사람 만나고 동네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나이 들어 만난 친구가 오히려 더 편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사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경제적 안정입니다. 건강과 사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돈이에요.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당당하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세요. 70세 이후의 수입원은 이런 것들이 있죠.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저축이자, 자녀 용돈, 임대 수입 등등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통장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비상금은 꼭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집 수리비, 경조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상금은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언제든 인출 가능한 예금으로 보관하시고 절대 건드리지 않는 비상자금으로 남겨두세요. 한 어르신은 비상금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너무 미안하셨대요. 비상금은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 사기를 조심하세요. 70세 이후 어르신들이 금융 사기에 특히 취약합니다. 조심해야 할 사기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고수익 보장 투자. 절대 믿지 마세요. 둘째, 보이스피싱. 은행, 경찰, 검찰을 사칭합니다. 셋째, 건강식품 과대 광고. 넷째, 대출 빙자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다섯째,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 의심되면 자식이나 경찰에 먼저 상담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 정신건강입니다.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도 중요해요. 70세 넘으면 우울증, 고독감, 치매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우울감을 방치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서 배우자를 잃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우울증 신호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2주 이상 계속되는 무기력감. 둘째, 예전에 좋아하던 것에 흥미를 상실하는 것. 셋째, 식욕이 감소하거나 폭증하는 것. 넷째, 수면장애. 다섯째, 죽고 싶다는 생각. 이런 증상 있으면 꼭 병원 가세요.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다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고, 자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일상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기상하고, 규칙적으로 세끼 식사하고, 오전과 오후에 가벼운 산책이나 활동하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취침하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면 몸도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해 노력하세요. 치매는 70대 이후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치매 예방법 6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책 읽기와 글쓰기. 둘째, 새로운 것 배우기. 악기나 외국어 같은 거요. 셋째, 사람들과 대화하기. 넷째, 규칙적인 운동. 다섯째, 고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하기. 여섯째, 금연과 절주. 한이웃 할머니는 8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대요. 머리 쓰니까 좋아라고 하시더래요. 다섯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익숙한 환경, 안전한 공간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먼저 집안 환경을 개선하세요. 나이 들면 시력도 나빠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져요. 집안 환경을 시니어 친화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6가지 드릴게요. 첫째, 욕실의 미끄럼 방지 매트. 둘째, 계단과 화장실의 손잡이. 셋째, 밝은 조명. 특히 복도와 화장실. 넷째, 바닥턱을 제거하는 것. 다섯째, 가구 모서리의 보호대. 여섯째, 응급 호출 장치,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 한지인 어머니는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손잡이와 조명을 바꿨는데 이제 집이 진짜 편하다고 하셨대요. 다음,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사세요. 나이 들수록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가 중요해요. 종합병원은 30분 이내, 동네 의원은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이내, 약국은 가까운 곳, 응급 상황 시 구급차가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많아요. 무료 또는 저렴한 서비스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 둘째, 경로당 식사 서비스. 셋째, 제가 노인 돌봄 서비스. 넷째, 치매 안심센터. 다섯째, 노인 건강 체조 프로그램.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 꼭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70세 넘어서도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작은 일상의 행복을 느끼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손주 얼굴 보는 즐거움, 친구와의 수다,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맛있는 것 먹기. 이런 작은 행복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70세라고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가보고 싶은 여행지, 배우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해보고 싶은 활동 같은 거요. 한지인 외할머니는 75세에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셨대요. 죽기 전에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었다며 정말 행복해 하셨답니다. 70세를 넘긴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더라.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명예 얻고,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걸 70 넘어서야 깨닫는다고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작은 일상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7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이 6가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7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